수능 영어 이렇게 풀자 파파걸 영어의 파파걸이야. 오늘로 벌써 5번째 영상으로 너네들과 만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선지 먼저 읽는 방식이 이게 조금 어색할 수는 있어. 왜? 아직은 4지문밖에 안 봤잖아. 4지문밖에 안 봤으니까 좀 어색할 수 있는 거고, 적어도 이 회차가 다 돌 때까지만 꾸준하게 열심히 해주면 분명히 수능 영어 논리를 체화할 수 있을 때가 올 거야. 그러면 오늘은 22번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 내가 항상 문제 설명하기 전에 꼭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지. 그게 미니멈 리딩, 맥시멈 스코어링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야. 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 항상 이제 뭐를 찾는다고 했지? 주재료와 부재료를 찾는다고 했는데 이 주재료와 부재료를 어디서 찾느냐? 선지에서 찾는다. 지문이 아니라 선지에서 찾는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게 EBS 선생님과 교과서의 마인드로 답이 되기 좀 부족한 선지들을 걸러주는 거야. 왜? 수능 영어는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객관식 시험이란 것은 5개 중에 무조건 하나가 정답이란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5개의 여러 가지 선택지 말고 좀 선택지를 줄여보자. 이게 바로 이 3번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걸은 거를 가지고 이 부재료가 이 내용에 있으면 그게 답이 되는 거야. 이 과정이 바로 수능 영어 논리, 선지 먼저 읽는 방식이라고 했었지. 그럼 이 모든 걸 다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은 어휘다. 어휘가 잘 받쳐준다면 사실 다른 전략 필요가 없거든. 그러면 오늘 바로 2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 우리는 이제 선지 먼저 읽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이거를 조금 더 키워서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할게. 이 내용이 22번의 선지 5개가 되는 거야. 이 5개의 내용에서 우리는 내용을 먼저 추론을 해보고 주재료를 찾고 부재료를 찾아보는 거야. 자, 그럼 한번 해보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내용도 추론을 해보고 어떠한 내용이 지문에 담겨져 있을지를 생각을 미리 해보는 건데 그 첫 번째 방식은 우리는 주재료, 부재료를 찾기로 했었잖아. 그럼 주재료, 부재료를 찾으면서 한 가지로 더 추론을 해볼 게 뭐가 있냐면 내용이야. 이 내용 추론을 한번 해보는 건데 이 내용 추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이 선지에서 자주 언급되는 내용들이 이 지문에서 언급이 되겠지, 자연스럽게.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은 지금 공통적으로 5개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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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야. 그럼 여기서 정말 가장 큰 주제로, 그러니까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자전거가 되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배송수단, 배송수단 이렇게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지문 2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좀 추측을 할 수 있냐면 자전거와 배송수단이 좀 연결된 내용이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번호를 한번 걸러줘야겠지. 이 걸을 때도 자주 언급된 내용들을 참고해서 걸러주는 게 가장 좋아. 그렇게 해서 걸러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4번, 5번 정도는 걸러줄 수 있어. 왜냐면 4번과 5번에는 배송수단에 관한 이야기가 없잖아. 근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안 미칠 수도 있어, 아직은. 그럼 거기까지 힘들면 놔둬. 거기까지 스탑. 그럼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뭐냐면 EBS 선생님과 교과서의 마인드로 좀 걸러줄 필요가 있겠지. 그때 걸을 수 있는 게 2번이야. 2번이면 자전거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선호되고 있는 거 맞지 않나요, 파파걸? 이럴 수도 있는데 수능 영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시대를 잘 반영하는 시험이야. 그러면 자전거가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선호된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 너네들이 앞으로 볼 수능의 시대상과는 사실 조금 맞지 않아. 이게 예를 들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환경 문제를 언급을 하더라도 10년 전과 지금이 달라. 예를 들어 10년 전에는 똑같은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더라도 뭐 북극곰이 아파요 이런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미세 플라스틱이 심각해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똑같은 환경 주제를 가지고도 언급되는 내용 자체, 소재가 다르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가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안 는 살짝 좀 구시대적이다 라는 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그래서 2번은 답이 될 수 없겠다.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선지들이 지금 1번, 3번, 4번, 5번 정도가 되겠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실 4번과 5번도
배송수단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이 되긴 좀 부족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면 우선 2번 정도를 거르는 선에서까지만 선지를 걸러주면 돼. 여기서 더 아직 연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걸러내면은 답에 대한 흐름이 좀 이상해질 수 있거든. 그래서 우선은 만약에 어렵다면 여기까지 걸은 다음에 부재료를 좀 찾아보면서 지문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조금 더 답의 확률을 높일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부재료를 한번 찾아보는 거야. 부재료를 찾아보면은 1번 같은 경우엔 지금 대놓고 나와 있지. 자전거가 효율적인 배송수단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표현을 해둘 수가 있겠지.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배송수단 그리고 경제적 장단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도의 자전거 개발, 이 정도로 확인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5번은 전기 자전거. 사실 얘 때문에 5번도 답에서 완전 걸러낼 수가 있기는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재료를 골라보면 장려하는 정책 정도로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이번에 선지를 한번 확인을 해봤지.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순서가 우리는 지문이 되겠지. 이 4가지의 부재료들 중에서 어떠한 내용이 지문에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지문을 한번 볼 건데 이 지문을 볼 때 2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요 견절이 이제 밑줄이 있었지. 밑줄 그어진 내용을 찾는 문제였는데 지금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요지를 찾는 문제이기도 하고 지금 밑줄이 어느 곳에서도 없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딱 문제를 처음 보자마자 어느 부분을 읽어야 될지에 대한 감이 아직 안 오는 상황이야. 그러면 그 감을 어떻게 잡는지를 오늘 알려줄 거야. 그러면 밑줄이나 표시 같은 부분이 지금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여기 처음부터 읽어줘야 되겠지. 그럼 이 처음부터 읽을 때 우리는 적게, 최소로 미니멈하게 읽는 건데 그럼 그 미니멈이라고 하는 기준은 어떻게 두나요?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보면은 한 가지 팁 같은 걸 알려주면은 수능이란 것은 객관식 시험이라고도 했지만 플러스로 생각을 해줘야 될 게 틀이 정해진 시험이야. 일정한 틀이 정해져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틀을 익숙하게 해놓으면은 문제를 읽는데 생각보다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어. 그 틀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지문을 처음으로 읽었을 때 이 안에서 모든 그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있게끔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 그러면 아무것도 몰라도 어휘만 잘 알고 독해를 잘 하면은 이 지문 안에서 충분히 정확한 답을 골라낼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보통 앞에서 소재를 언급을 해주고 이 소재에 대한 설명이 밑에 나와 있단 말이야. 그 설명을 나는 예시라고 할 거야. 예시가 나와 있고 그럼 소재 설명했고 예시로 설명했고 그 다음에 글은 항상 뭐로 마무리 지어야 돼? 결론으로 마무리 지어야 돼. 그럼 소재, 예시, 결론 이런 식으로 보통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재 부분을 통해서 부재료 내용을 확인해보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예시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알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 그 예시 지점은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끊을 수 있어. 왜냐면은 이 지문에서 좀 넘어가다 보면은 여기서 search as라는 단어가 나오지. 이 search as라고 하는 표현이 뭐야?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라는 내용이지. 그러면 앞에 학생들이 처음 보는 그러한 소재들을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것에 대한 예시 설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그 예시 설명을 할 때 한국말로 생각을 해보면 뭐뭐처럼, 뭐뭐 같이 이렇게 설명이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내용 보자. 내용 보기 전에 우리 아까 선지에서 골라낸 주재료와 부재료가 뭐였지? 자전거하고 이렇게가 이제 가장 큰 주재료 2개였지. 이 2가지를 반드시 명심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부재료들이 있었지. 뭐 경제적 장단점, 수요자에 부합하는 자전거 개발, 그리고 전기 자전거 장려 정책 요 정도가 있었지. 그럼 이 정도 주재료와 아까 생각한 부재료를 가지고 내용에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 어휘를 보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도시 이동 수단이 되겠지. 도시 이동 수단해서 여기 배송수단 나왔지. 배송수단 나왔으니까 큰 주재료가 나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도시 이동 수단, 도시 배송 수단은 뭐 할 수 있다? 개조될 수 있다.
더 이제 알맞게 어디에 density. 여기서 이제 density라고 하는 것은 밀도라고 이제 알 수 있겠지. 그래서 도시 그 배치의 이제 밀도에 더 알맞게 개조될 수 있대. 근데 이제 그 도시 이동 수단 같은 경우에는 더 작은 것들. 첫 번째로 밴, 두 번째가 자전거가 되겠지. 그럼 여기 자전거 또 나왔네? 아, 주재료가 다 나왔구나. 그러면 어떤 부재료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보니까 도시 이동 수단들은 어떻다? 이제 그 도시의 배치의 그 분포 밀도에 따라 더 알맞게 개조될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도시 이동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밴이랑 자전거들을 포함한다. 그럼 여기서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더 latter. 그럼 더 latter라고 하는 게 한국말로 후자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면 후자라고 하는 게 뭐야? 앞에 게 있고 뒤에 게 있는 건데 그 뒤에 거를 표현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의 뒤에 거는 자연스럽게 자전거가 되겠지. 그러면 그 자전거는 뭘 가지고 있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럼 그 잠재력이 무엇이냐? 더 선호되는 라스트 마일. 그럼 라스트 마일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자. 라스트가 마지막, 마일이 먼 거리지. 그럼 마지막 먼 거리. 그럼 이거를 뭐라 표현할 수 있냐면 최종 단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최종 단계 수단이 뭐다 이거야? 자전거다 이거야. 최종 단계의 수단으로, 이동 수단으로 더 선호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자전거다. 특히 이제 어떤 환경에서 high density하고 congested한 area에서. 자, 그럼 여기서 이 congested라고 하는 표현이 되게 어려울 수 있어. 여기서 하나 이제 팁 하나를 이제 주자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네들 같은 경우에는 high density라는 어휘까지는 알 수도 있어. 근데 이제 그 이상의 어휘 공부가 아직 안 되었을 수도 있잖아.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어휘가 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결론부터 말하면 congested라고 하는 단어는 혼잡한 이란 뜻이거든? 밀집된 이런 단어인데, 결국에 이 어휘랑 뭐랑 같은 뜻인 거야? 얘랑 같은 뜻인 거지. 그러니까 수능 영어에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이렇게 좀 내가 많이 보지 못했던 이런 어휘들은 이런 각주에 좀 나올 것 같은데, 아, 각주 안 나왔어. 어떡하지? 아, 나 이 어휘 모르는데? 하면서 여기만 뺑뺑뺑뺑 도는 거야.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 수능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이러한 어휘들이 나왔을 경우에 각주를 주겠지만, 각주에 만약에 안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 하나야. 몰라도 되거나 아니면 이 지문 안에서 충분히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해줬거나.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야. 여기 보면 and라는 표현 보이지? and가 그리고 라는 뜻이잖아. 그럼 매우 밀집도가 높은, 그럼 결국에 그게 뭐야? 혼잡한, 밀집된 이런 뜻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사실상 같은 뜻이라는 거야. 같은 뜻인데 하나는 쉬운 어휘, 하나는 좀 어려운 어휘를 써서 너네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보는 단어가 등장한다 하더라도, 게다가 각주에 없다 하더라도 분명히 지문 안에 다른 쉬운 표현으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모르는 어휘가 나왔다고 당황하지 말고 그냥 하이 덴시티랑 같은 뭐 비슷한 뜻의 단어겠구나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 줘야 돼.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해석을 했지. 그럼 여기 해석을 다시 정리해보자면 뭐가 되는 거야? 도시 이동 수단, 도시 배송 수단 같은 경우에는 그 도시의 배치의 그 밀집도 수준에 따라서 더 낮게 이제 개조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여기서 도시 배송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밴이나 자전거들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굉장히 밀집된 그러한 지역에서 이동 수단의 최종 단계로서 선호될 만한 굉장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럼 결국에 무슨 뜻이야? 배송 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다는 뜻이지. 자, 그러면 우리 선지로 한번 다시 가보면, 이 선지를 이제 다시 봤을 때 보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소재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경제적 장단점 이야기 안 나왔고, 그 다음에 다양한 용도의 자전거 개발 얘기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전기 자전거 얘기는 더더욱 안 나왔지. 그렇기 때문에 4번과 5번도 답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는 또 남아있는 경제적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3번도 역시 답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1번이 답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가장 큰 주재료 2개가 들어가 있고, 그 중에서도 또 부재료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문은 1번이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좀 몇 가지 더 확인을 할 게 있는데, 여기서 경제적과 그리고 정책,
이라는 어휘가 나오는데 이 어휘를 지문에서 다시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지문에서 보면 여기 cost라는 단어와 여기 밑에 policy라는 단어가 있어. 그럼 이 두 단어가 있으니까 경제적 장단점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고 정책 이야기도 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 근데 누누이 말하지만 이 미니멀 리딩, 맥시멈 스코어링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단어 맞추기가 아니라고 했었지. 이 코스트가 들어가 있는 내용을 한번 보면은 due to 뭐뭐 때문에 그들의 이제 낮은 습득, 그러니까 갖는 것과 유지 비용, 그러니까 유지 비용과 습득 비용이 낮다 이거야. 그 가격이 저렴하다는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이어가는데, 그럼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장점 이야기지. 근데 아까 선지에서는 뭐라 그랬어? 장단점이라고 했지. 이 밑에 어느 부분을 읽어도 단점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아. 그래서 그 번호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정책을 한번 보면은 정책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를 사용하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격려되냐면 특히 이제 뭐와 결합되었을 때 정책과 결합되었을 때 그렇게 격려를 받는데 근데 그 정책이 뭐 한대? 제한한대. 제한. restrict. 제한하는데 무엇을 제한해? 자동차가 특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대. 그러면 아까 우리 봤던 선지의 내용과는 완전 다른 것으로 알 수 있겠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답들을 다 걸러낼 수 있는 거고 1번을 답이라고 확실하게 골라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선지를 먼저 보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휘들이 자주 나오는지 판단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지문에서 언급이 되겠구나를 먼저 판단을 해보고 그 중에서도 답이 되기에 높은 확률들의 선지들을 찾아보는 거지. 찾아보는 과정에서 우리는 배송수단이라는 것들을 이제 더 찾아냈었고 그러면 다른 번호들은 배송수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답이 되기엔 조금 부족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부재료들을 한번 찾아보고 부재료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지. 그래서 이제 부재료를 확인을 해보려고 지문으로 돌아왔을 때 어디까지 읽느냐라고 보면은 소재가 나오는 이 부분 정도까지를 읽어주고 우리가 판단을 해주면 된다. 그래서 보통 수능은 어떻다? 크게 소재, 예시, 결론 네, 틀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소재에 집중을 해보자 라고 이제 말을 했었지. 그 소재라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표현과 같이 예시에 대한 설명이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는 예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그 예시를 기준으로 앞 내용이 소재 내용이 되겠고 우리는 이 안에서 부재료들을 잘 찾아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됐니? 앞에 설명한 내용들이 아직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다시 영상 반복하면서 수능 영어 논리, 선지 먼저 읽는 방식이 대체 무엇인지에 대한 복습을 꼭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수능 영어 논리 이러한 전략들을 다 뛰어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5번 뭐라고? 어휘라고 했었지. 그 어휘를 공부하기에 보다 쉽게 이렇게 10개 정도의 필수 어휘를 좀 골라봤거든. 이 어휘들은 꼭 알고 가자 이거야. 수능 한 회차에 내가 설명할 지문의 개수가 한 20여 개 정도 되거든. 그럼 그 20여 개에서 10개씩만 단어를 뽑아내도 200개가 넘어가지. 그럼 문제 한 회차에 어휘가 200개가 넘어가면 2개가 되면 400여 개, 3개가 되면 600여 개 이런 식으로 해서 1000여 개, 2000여 개 이렇게 어휘가 쌓이겠지. 이렇게 쌓인 어휘들이 앞에 연습했던 그 전략들을 다 뒤집어 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휘 공부 꼭 잊지 않고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지금까지 파파걸이었어. 안녕.